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닌 인연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번 총선의 예비후보들이 대거 얼굴을 비쳤습니다. 취임 뒤 충북을 첫 방문한 한 비대위원장은 청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다며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우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문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북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책 공약은 약속어음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라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북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면 그건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석 모두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8석 모두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경찰은 한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 경호 경비 인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이 충북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지역 총선 예비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민주사회 전체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번 사건은 이념으로 갈라진 극단적인 대치 전선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세복 전 영동 군수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경수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결백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다시 군수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미루다가 총선을 98일 앞두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주저앉히려는 선거 공작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첫 저출산 대책으로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청년 부부들의 출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도 유유지를 아파트 부지로 현물 출자하면 아파트 값을 30에서 4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청주 지역 2,500평 부지에 250세대를 지어 신혼부부 등에게 선임대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후불제와 유사한 방식의 출산 양육비 후불제 시행 계획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도비로 이자를 메꾸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 되거나 너무 소형으로 짓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최고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까지는 예산 확보와 정부와 시군 등과의 협의, 청년들의 만족도 등 따져볼 게 많습니다. 실제로 도가 앞서 발표한 사업 일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충청북도는 결혼과 출산, 돌봄 등 3대 분야 18개 시책을 발표했지만 도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실제 사업은 13개로 줄었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시책도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면서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라든가 이런 현금성을 많이 하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건 사실 1,000만 원 이상 단위는 지금 강원도 빼고 충북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는 없고. 또 이딴 저출산 대책에 힘입어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실제 증가 인구는 117명에 그쳤고 분기별 출생아 수도 1분기 2,004명에서 4분기 1,854명으로
전국적인 하락 국면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 스마트 기기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대응 방안으로 올 한 해 학생들의 몸 활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육감 내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 여고 학생들이 만든 몸활동 영상입니다. 걸그룹의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단체 율동을 하며 신체 활력을 높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새해 추진할 충북교육의 3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몸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와 학습 집중력 저하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몸활동 운영비로 올해 5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인간관계에 대한 미흡함, 또 집중력 저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문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의 해결 출발점은 이거는 건강한 체력, 건강한 신체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마음 건강을 위한 독서 강화로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내 인생 책 3권 운동을 전개해 상호 협력적인 독서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학력 신장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AI 기반 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을 학교에 정착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 개인 맞춤형 학력 신장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이 늘 지적받는 대입 성과와 관련해선 그동안 소홀히 해온 수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최대한 중요하게 보고 학교에서 수능에 대한 비중을 지금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충북교육청이 제시한 올해 화두는 실력 다짐 충북교육, 그 출발점은 학교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또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보장 내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 지급하고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가 지원됩니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을 시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의 경찰서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직업계 고교생들은 취업 후 월 급여로 260만 원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도내 직업계 고교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 월급 평균은 258만 원이었고 마이스터고가 가장 많은 268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업계 고교생들은 희망 취업처에 대해 대기업 47.2%, 중소기업 29.8%, 공기업 공공기관 10.1% 순으로 응답했으며 전체 학생의 54.1%가 충북 지역 취업을 선호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반대편 차선까지 뛰어 넘어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물론 바닥에 눕거나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와 증평 나들목 사이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속도를 확 줄이더니 갑자기 멈춰서고 2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다 차량을 세웁니다. 차량 정체가 잇따르고 뒤에 있던 다른 운전자가 화물차 기사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 차량에 무언가를 던지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 한복판으로 뛰어갑니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은 계속되고 현장으로 나온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30여 분 동안 이어진 난동극은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40대 초반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최근 들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생활하다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해졌대요. 한 달 전부터. 본인이 신내렸느니 그런 소리 하더래요.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병원 정신과에 일단 입원시켰고
재물손괴와 폭행,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제천경찰서는 부하 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장 상사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27일 부하 직원인 20대 B씨로부터 대포 통장 때문에 검찰에 전화를 받아 휴가를 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의 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상태로 A씨의 신고로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훈련비 용도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총 400여만 원을 허위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카드 결제를 도운 식당 주인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